평화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우리 정영교 자매님과 하성남 형제님이신데, 우리 정영교 자매님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것 같고, 근데 우리 하성남 형제님은 나중에 또 본인이 다 얘기하겠지만 북한에서 사실은 이제 한국 땅으로 넘어오셔서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 이제 정영기 자매님 나오셨지만 정영기 자매님은 오늘은 보조 출연자고 오늘의 메인 출연자는 우리 하성남 형제님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영기 자매님하고 우리 하성남 형제님이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된 그거는 우리 하성남 형제님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한 분이 사실은 정영기 자매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성남 형제님도 그렇고 아내 되는 우리 심옥기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정영기 자매님을 정말 친어머니처럼 친이모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 하 형제님 이렇게 나올 때 정영기 자매님 같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해서 오늘 두 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성남 형제님은 이제 처음 이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뭐 별로 안 떨리죠? 좀 긴장하도 좀 괜찮아요. 아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이 가지고 떨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정말 목숨 걸고 북한에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네. 그 넘어온 얘기 좀 들려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두 분 사는 건 현재 갈매동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성남 형제님은 정말 좋은 기술이 있어요. 전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실 것은 어떻게 북한에 살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 북한을 떠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그거를 조금 얘기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처음에 북한에 살 때 항상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우리 한국 드라마 북한에서 아니 한국 드라마이고 네. 북한 드라마인데 북한 드라마? 한국 생활을 그 예, 드라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예. 한국에는 저렇게 내원동이 번쩍번쩍하고 예. 엄청 아름답고 좋은데 예. 왜 우리 북한은 왜 이렇게 깜깜한 속에서 우리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그런 한국의 좋은 면을 보여줘요? 영화에서 보여줘요? 봄날이 눈석이 뭐 이런 것도 영화도 있고 음지라 이런 영화 나와요. 그때 신상옥이가 예. 감독한 신상옥이 북한에 그렇죠. 갔잖아요. 그때 신필름 영화를 많이 이렇게 북한에서 만들었구나. 만들어서 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서 보고 조금 눈이 트고 그래서 나만의 생활을 한국은 저렇게 좀 잘 사는구나. 잘 사는 나라구나. 예. 뭐 차도 자가용도 막 다니고 도로도 막 좋고 이러네. 거기서부터 한국은 원래 잘 사는 나라. 그때부터 좀 마음이 돌아서고 한국이 언제나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떻게 이까지 오게 된 것도 저도 무슨 어떻게 온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그 죽음의 그 암흑의 세상에서 저를 이끌어 가지고 이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저희를 길을 인도해줬구나 하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제 넘어오신 거는 두만강을 건너서 두만강 건너 헤엄쳐서 몇 월 달에 넘어오셨어요 이게? 그때가 98년도 8월 달에 여름이니까 그래도 물은 시원했겠네요. 그때 제가 그 겨울 같으면 얼음을 건너야 되는데 여름이니까 그나마 조금 장마철 지나니까 조금 괜찮더라고. 그래서 불이 조금 나서니까. 그 겨울에 오는 사람들은 얼음대 위로 걸어서 오겠네요. 그때 이제 또 이제 그 감시도 더 좀 심하겠죠. 그 겨울에는 조금 넘어오면 그 북한 그 국경 경비대인데 좀 발각되기 좀 쉽죠. 겨울에는. 근데 우리는 여름에는 물로 헤엄치길래 그렇지, 뭘 얼굴만 내니까 조금 이렇게 대낮에 넘어가도 크게 발각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 이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중국에서 한 2년 사셨어요? 한국으로 올 때까지 한 2년? 2년 살았습니다. 중국 생활은 좀 어땠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데를 가보신 거죠? 중국에 오셔가지고. 중국에 와서 일단 연길에서 연길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조금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막 그렇게 시작했죠. 제가 그래서부터 교회 좀 다니고 성경에 대해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교회라는 것도 교회가 뭔지도 몰랐을 텐데 사실은 누구한테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는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는 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 했을 때는 교회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예. 교회를 찾아가면 예. 거기서 먹여주고 도와줄 거다. 도와주고 아. 어디에서 안식처를 해줄 거다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해준 중국 분이 얘기해서 제가 영길교회 가서 예. 그 집사님 김금선인가 뭐 전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 신세 도움을 많이 받고 아. 그 집에서 그분 같이 새벽기도도 가고 하나님 공부도 좀 하고 아. 그러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슬슬 시작된 거네,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제가 새삼 갈매동을 일단은 이모님을 통해서 집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새삼교회를 나왔는데 예. 좀 설교도 제 마음에 들고 아. 그리고 교회도 분위기도 좋고 예. 이러면서 이렇게 뭐 좋고 그다음 믿음이 이전에 그 교회 설교 듣는 그걸 대비해 보면 조금 믿음이 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지금 보면 살아 계시는구나. 예. 절실히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정자매님은 이제 먼저 이제 우리 하영재님 전도하기 전에 사실은 아내 되는 심옥희 자매님을 먼저 이제 만나게 됐고 전도를 한 거죠. 그렇죠. 그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전도하게 됐는지 그거 얘기 한번 좀. 제가 그때 이렇게 메모를 써놨죠. 이렇게 혹시 예. 내가 통장인데 통장으로서 이제 예, 방문하신 거구나. 연락 주세요. 그랬는데 전화 온 거예요. 예. 이러면서 왜 예. 통장 무슨 남이 통장을 왜 달래? 맞아, 이제 네, 생각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저희 집에 잠깐 오세요. 그랬더니 천미로 손을 잡고 왔어요. 네. 근데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다 200분이고 저희 남편도 이북에서 태어나서 왔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 마음이 친한 거야. 그래서 시간 있으세요? 그랬더니 네 아주 뭐 싸납게 쌀쌀할 거였구나. 네 이래가지고 그냥 시간 잠깐 있으시면 예. 기다리라고 제가 금방 밥을 해가지고 이제 뽑고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심자님을 먼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인재님은 바로 따라왔어요. 저는 한 3개월인가 4개월 지나서 네. 그다음에 교회를 나왔죠. 믿음은 여기가 훨씬 먼저. 그렇죠. 신앙생활은 이제 북한에 네, 먼저 하고 중국에서부터. 믿음도 좋고 이제 오키자매는 진짜 자기 말대로 하나님 한자 들어본 적도 없고 예. 그래도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 오키자매가 따라온 거예요. 그치? 맞지?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조금- 하나님에서 예. 어느 정도 중국에서 신앙은 이제 먼저 있었구나. 먼저 하나님 먼저 알았지 여기가. 그렇죠, 가장이잖아 가장.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제 먼저 한 거는 이제, 예, 이제 예. 신목희 자매고. 예. 그런 거구나. 근데 이제 중국에서 또 이렇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를 통해서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돌아서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사실 비용은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저는 루트가 브로커 없이 저 힘으로 저 힘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가능은 하네요. 제 3국을 통해서 다시 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한 번은 가다가 둘이서 아는 같이 온 그분 같이 몽골로 갔어요. 몽골 넘 국境 8개 철조망 8개 되는 걸 몽골 넘어갔다가 예. 거기서 또 신고해가지고 누가 네. 신고해서 또 잡혀서 중국 넘어왔고 그 중국에 와서 다시 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또 거기서 살아났고 예. 그리고 다시 그 준비해서 다시 저는 몽골 또 저 베트남을 해서 상국을 돌자. 예.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합심해서 돈을 조금 이렇게 어디서 좀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출발해서 저기 베트남 그 중국 아랫지방 가서 거기서 베트남 국경 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로 보면 나치판 보면서 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안 받고도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지도를 보고 하늘 별 보고 나침판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 산 타고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넘어왔죠. 그래도 올 때마다 대단한데? 근데 계속 그 얘기를 기도하고 진짜 중국에서 이제 산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하늘이 새까마더라고요. 근데 길을 산길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 또 한참 또 기도 또 했어요. 계속 통성기도하면 그러니까 또 갑자기 구름이 삐껴지고 둥근 달이 하나 비치더라고요. 그래 산길 타라. 그다음 흔하니까 산길도 안전하게 내려왔고 다 내려온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첫 길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우리 보면 또 신고하지 않겠냐. 그래서 또 한 사람 앉아 또 좀 쉬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출발하려니까 또 갑자기 구름이 다시 씌어져 새까매지더라고. 사람을 가려버리더라고. 희한하다고. 그러니까 주로 이동은 밤에 많이 밤에 이동했죠.
낮에는 안 뛰게 하려고. 예, 낮에는 풀숲에서 자고 예. 그다음 밤에는 움직이고 막 그렇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예, 그래서 항상 배낭에다가 중국에서 비닐로 해가 잘 때는 추우니까 예. 비닐을 이거 뒤집어 쓰고 그 산 속에서. 예, 그리고 저리 또 낮에는 좀 자고 밤에 활동하고 그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떠날 때면 또 출발하러 갈 때 기도하고 출발할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보호해가지고 그렇죠, 길을 그렇죠. 만들어줬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죠.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모르고 가서 기도는 하지만은 그는 살려고 내 마음을 살려고만 기도한 기고 예.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게 우리 어리석었구나 이거 하나님 우리를 직접 우리가 인도한 걸 몰랐구나 그걸 깨달았고 지금 이게 깨달았어. 붙잡힌 적은 없어요? 거기서는 붙잡힌 적은 저 캄보디아에서 예.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넘어가서 캄보디아에서 붙잡혔거든요. 그 캄보디아 현지 경찰한테. 캄보디아 국경 넘어가서 붙잡혔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한참 좀 얻어맞고 막 그러다가 너는 이게 왜 왔냐?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예. 그 북한 사람이라면 안 되잖아. 캄보디아 북한 대사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이게 뭐야? 이게 왔다가 캄보디아 왔다가 좀 베트남 가서 뭐 좀 장사 때문에 갔다 일본 갔다가 여건이 있어먹었다. 여건 분실됐으니까 일단은 우리 캄보디아를 가야 되지 않냐. 예.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럼 우리가 그러면 너희 우리 한국 대사관까지만 보내주라. 그러면 너희들이 돈을 $10,000를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니는 그 나라는 좀 못 사니까 예, 돈 $10,000 준다니까 그게 그렇죠. 돈에 약하지. 그 수비 그 순찰대가 아 그러면 그렇게 하죠. 오케이.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데리고 메콩강 있잖아요. 예. 카베리 배 타고 차로 나르더라고요. 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차 다 태워가지고 그 푸노펜까지 안전하게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그걸 넣었는데 머리가 좋았어. 돈은 좀 들었지만. 돈도 그때는 돈은 그 사람들 죽이라고 건넜는데 예. 거기서 실제로 베트남 돈은 있었어요? 막 돈은 그때 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한 $1,000 가지고 있었는데 와. 그래서 넘어가서 캄보디아 대사관까지 이 사람 우리를 한국 딱 대사관. 한국 대사관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예. 거기 무관이 나오더라고요. 대사관 무관이 와가지고 아이고 잘 오셨다고. 살았다. 예. 그 한숨이 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돈 달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돈은 달라. 한국 대사관에서 돈 안 준다. 돈이 없다고 그래. 한국 고급 술 한 병 딱 져서 보낸 것 같아요. 그 이 사람 우리한테 와가서 돈이 없고 이거 주더라고 술만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자기는 속았다는 거지 우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안식처에 대해 우리가 다 은폐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다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뭐 집이니까 먹을 것도 다 갖다 주고 뭐 살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졌으니까 안에서 그래서 먹고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은 거구나.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정부에서. 우리 탈북자들 오니까 캄보디아 넘어오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서 당분간 은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생활할 거기서 수 있도록. 생활하게끔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 우리끼리 그저 뭐 기도 우리 4명이서 4사람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 한국 이제 무사히 좀 가게 해달라고. 이전 이까지 온 것마다 감사한데 이제 무사히 한국까지만 가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10일 되니까 그다음 우리 보고 무관이 와서 한국 가는 데에다가 선서 그거 쓰래요. 그래 뭐 거기다 뭐 나는 이제 한국 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국민답게 살겠다. 서야 그거 도장 딱 찍고 딱 그거 해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에서 아야한테 비행기 타고 태국을 넘기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여권을 한국 뭐 임시 여권이라도 해주겠죠. 내보고 하민재라고 이름을 그렇게 하라요. 한국 들어갈 때까지 하민재. 이름을 다 가명을 해가지고 여권을 한국에서 다 만들어 대사관에서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우리 다 주더라고. 이거 가서 한국 임시 여권이네. 임시 여권. 그러니까 한국 가서는 이거 다 반납하는데 일단 이거 가지고 가라. 예. 그리고 우리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넘겨주더라고요. 그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 딱 도착하니까 그 무관은 안 오고 다른 분이 따라서 같이 우리를 인도하더라고요. 거기서 태국에서 그다음 와서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까? 태국에서 호텔 있더라고요. 호텔에서 좀 몇 시간 묵었다가 새벽 비행기 그때는 인천공항 없었으니까 2000년도는 그러니까 거기서 4시 몇 분 새벽 4시 몇 분 비행기 있더라고요. 그럼 비행기 같은 거 이제 다 거기서 물론 다 공짜로 다 치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부에서 다 해서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니까 한국을
딱 도착 그냥 한국 땅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기분 완전 설레죠. 완전 그래 내려다 보니까 아유 한국이 멋있더라고요. 바둑판 비행기에서 이렇게 딱 보내고. 엄청 그때 이제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네, 기포공항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그다음 저는 살았구나 하고서 완전히 진짜 그다음에는 마음이 쫙 풀리더라고. 그래 너무 감사하죠 그때 하성. 근데 그때 이제 왔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그때 북한에 어머니는 계셨죠? 그때는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어머니도 왔더라고요. 어딘지. 근데 어머니는 나중에 제가 어머니를 모셨는데 예. 그래 한국에서 와서 제가 전 생활하고 예. 여권을 떼가지고 제가 중국 넘어갔어요. 그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국민으로서 여권 당당하게 여권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저리 중국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권 가지고 중국 넘어가서 중국이 또 이게 부르코가 있습니다. 이게 예, 예.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북한 부르코. 부르코가 있거든요. 어. 그분을 통해서 다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네가 북한 가서 어머니 소식을 좀 알아오라. 그 삼촌이 집밖에 없어요. 삼촌이 집 알려줬거든요. 주소를. 네네. 그 부르코 청강구역이 있는데 그 삼촌이 집 가가지고 예. 좀 중국에 있는 조카가 어머니를 찾는다. 그 어머니는 행처를 알아달라. 그러니까 삼촌이가 주소를 처음에는 주소를 자기 한자를 쓴다는 게 잘 못 써가지고 중국어로 조금만 쓰면 주소가 바뀌거든요. 예. 근데 어디 주소 잘못 적어서 보냈더라.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서리 또 그걸 부럽고 그래서 삼촌인데 다시 가서 정확히 안내를 좀 내주는 삼촌과 조카는 이제 인연을 끊는다. 이렇게 전해주라. 그러니까 그 부르고 다시 넘어가서 그 얘기하니까 삼촌이가 그럼 어머니가 중국에서 써서 쓴 편지를 네. 보낸 편지 다른 사람 통해서 간 편지가 있거든요. 그 주소. 그 삼촌이 그걸 복사기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했잖아요. 자기도 한국 가려고 삼촌도 마음 먹었는지 이제 믿음이 선 거죠. 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두 번째 다시 가니까 삼촌이가 믿음이 서가지고 자기 같이 가겠다. 그래서 삼촌이 따라왔더라고. 모르고 같이. 예. 와 보니까 삼촌이 중국 넘어왔죠. 예. 두방 건너서. 그때 삼촌. 그 다음에 삼촌이 보고 주소를 엄마 쓴 편지 봉투를 주소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주소를 가니까 그 연길 조양천인가 그 저쪽으로 네. 주소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삼촌이랑 같이 어머니 그 주소 따라 갔더니 그 중국 한족들이 사는 부락인데 어머니가 거기서 사시더라고. 아. 그 어머니 만나니까 그 다음에 눈물 난 거지 완전. 그래서 어머니 그렇죠, 상봉해가지고 한 3년 만에 어머니를 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만나게 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셔서 네.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난 뒤에 그 여권 가지고 네. 중국에 가셔서 결국 네. 어머니를 만난 거네요. 네.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중국에 이제 그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사실 때 그때도 한번 네. 잠깐 중국에 들어간 네. 일- 그때는- 북한에 간 적이 있다랬죠. 네. 그때 이제 어머니 소식 때문에 간 거였어요. 그때는 어머니 소식 때문에 갔는데 예. 잡혔다고 그러죠. 잡혔다가 거기서 제가 그걸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가셨는 이제 어머니가 생각나서 다시 도망가 중국 건너서 건너-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해령. 해령. 함경 해령이 있습니다. 예, 예. 해령 거기에 역전에서 검열관들이 이렇게 순찰하는 검열관들이 잡혔거든요. 예. 그 잡혀서 해령 그 사람 얘기를 막 파주소죠, 파주소. 그 파주소에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좀 받다가 그다음 다음 날에는 이제 거기 강제 노동대가 있어요. 예. 그 강제 노동대를 보내주면 거기서 이제 좀 한 시간 좀 며칠 있다가 그다음 내 살던 고향을 다 보내거든요. 예. 그럼 보내면 거기서부터 이제 조사 들어가면 무슨 중국 갔다 와서 중국 갔다 온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 중국에서 뭐 기독교를 찾아갔냐 뭐 이런 거 조사 받거든요. 그러군요. 근데 그걸 내 입으로 말하면 나는 이 죄가 더 커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절대로 기독교 같은 말을 안 하고 그저 내절로 중국에서 예. 먹고 돈 벌기 위해서 갔다. 가서 돈 벌고 이렇게 사람들이 구걸해서 돈 가지고 넘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해가지고 어. 그렇게 조사하고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못 믿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만 안 갔다 하면 그나마 조금 벌이 좀 줄어들거든요. 행기가. 예, 예. 그래 거기서 있다가 한 여자가 예. 내보고 도망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야 이게 잡힌데 이제, 어떻게 이제 거기 이제 다 이제 잡힌 사람들은 다 예, 중국에서 예, 다 넘어온 넘어온 사람들이 다 예, 잡힌 그래서 거구나. 야 이게 어떻게 도망치나 했더니 자기가 어떻게 할 테니까 예, 예. 그래서 같이 도망치자. 도망가자.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서 그 우리를 그 감시하는 사람 보고 화장실 가고 싶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낮이니까 다 농사 산에 뭐
곡식 심으러 갔거든. 농사 일하러 갔는데 우리는 금방 갔으니까 우리는 금방 잡았으니까. 한자들 몇 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래 거기서 그럼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오줌 누라 가라. 거기는 화장실이 별로 없으니까 야외에서 그냥 이제 볼일 보는 봐야 거구나. 되거든요. 그 여자는 저 멀리 약간 웅덩이 속에 예, 예. 약간 웅크 패는 데서 그쵸, 여자 그쵸. 보라고 저기서는 보라. 예. 그럼 나도 그럼 가겠다. 예. 그럼 너는 여기서 옆에서 봐 그러더라고. 어. 그나 따라 보는 척 하다가 이놈이 여자 도망치고 생각 못 했거든요. 한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어요. 한 4, 50m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성남이- 나는- 하영재님이 이제 그 볼일 보러 간 그 거리가 대충 그 여자가 내 거리가 한 50m 되거든요. 한 50m. 그 사이에서 그 감시하는 사람하고도 한 그 사람은 난 되고. 2m지 안 돼. 자기는 돌아서 있는 거지. 아, 그 여자는. 바로 옆에 있었구나. 예, 근데 그치, 남자는 멀리 안 가도 되니까. 나를 여자는 멀리 도망치려 생각 안 하죠. 그 여자는 임신됐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임신한 여자가 도망가랴. 그래 했는데 나를 지켜보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쑥 돌아서 본 게 여자가 좀 도망치고 도망가고 보이거든. 있어. 아, 그래서 그 여자를 쫓으려 가는 거지. 예, 예. 그럼 나 돌아서 그럼 쫓으려 나도 그다음 잽싸게 그다음 뒤로 도망쳐가지고 다 넘고 예. 그리고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쟤는 무사히 살았고 그때 예. 잡혔으면 그거 탈출했지, 기도만 그래서. 그때 만약에 잡혔으면 진짜 아니면 끝난 거지. 저기 그러면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가서 수용소 가서 감옥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다 뭐 하나님이 역사가 있더라고. 그러네요. 저를 하나님 선택했으면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살면 살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좀 느꼈고 예. 최근에 그래 하나하나 제가 지금 살아온 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해주고 예. 지금 그걸 제가 지금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참. 그냥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짠해요, 그죠? 그 목숨 걸고 넘어와가지고 잡히기도 하고 또 도망치고. 또 잡히고. 그 한국에 오셔가지고는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처음에는 또 탈북자 또 등쳐먹는 예.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했을 때는 좀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아, 와서 문화 때문에요? 문화 차이? 문화 차이도 있고 처음에는 언어 말 자체가 좀 안 되니까 예, 차라리 중국 조선족이라면 그나마 조금 낫는데 예. 북한에서 왔다면 먹지 못해 굶어서 왔다. 이 개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무시하거든요. 무시해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진짜 서름과 실망감이 많이 났었네. 그래가지고 그 도로 가고 싶다 그래. 예, 도로 그때 내가 왜 내 왔나. 다시 차라리 한국 오지 말고 예. 중국이나 아니면 딴 데 다른 상국에 가서 생활하는 게 낫지 않았냐 이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예. 그러다가 가만히 내가 이렇게 살면 폐해되겠구나. 어, 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술만 먹고 이렇게 있으면 폐해되지 않냐. 그렇죠. 내가 한국에 살라왔지 이게 목숨 걸고 왔는데 여기서 내 폐해 때문에 내가 지금 맞으면 뭐 해야 되냐.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도 모셔왔는데 이제 한국 다 어머니도 모셔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일도 하는데 전기 일은 그때는 안 하고 예, 다른 일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돈 되는 일 신문 보니까 이게 교차로 배력수사 이런 거 보니까 예. 태안에 가면 예. 고깃배 돈 많이 주더라고요. 아, 그거 그래서 힘들던데. 고깃배를 타봤거든요. 타는데 이 안경 쓰니까 예. 파도 치니까 계속 바닷물이 이게 돼가지고 탁구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통발을 치는데 그 이 사람들이 배 한번 타면 그 며칠간 나가 있죠. 이틀씩 바다에 떠 이틀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사람이 골아요. 그 네, 배 그래서 타면. 아이고 나 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거나 일 못하겠으니까 가겠다. 그러니까 예. 3일 만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돈을 그것도 북한 사람이라고 돈을 조금 주더라고. 조금 주고. 아. 그래서 30 30만 원 딸랑 주더라고. 그럼. 예. 이틀 배 탔는데 예, 2, 3일 됐는데. 2, 3일 타고. 그러니까 제저를 준 거지. 그 사람 그렇지, 다른 그렇지. 한국 분 같으면 한 번 갔다 오면 몇백씩 탄다요. 그래요. 근데 나는 30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아유 30이 뭐이고 이제는 나 배 안 타는데 뭐 그거 받고 나왔어요. 근데 그냥 조선족이라 그러시지. 북한 근데- 그걸 알았어요? 거기 배 탈 때는 그 다 보니까. 서류로 다 내요. 파주소에서 설을 받아요. 아, 그게 딱 보면 나와 있구나.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살고. 아. 조선족이라면 합법적이 되는데 그 우리는 주민등록증 주니까 네, 그게 약점이네, 그냥.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또 한진 택배. 예. 한진 택배에서 밤에 낮에는 120만 원 주고 예. 밤이라면 130만 원 더 준다고요. 그것도 힘들었어요. 예, 그 당시에 택배는 그 무거운 걸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거 힘들죠. 그게 내가 허리도 안 좋아 수술이 얼마 안 됐는데 그렇지. 여기 와서 허리도 수술했거든. 2000년도에 중국에서 다쳐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거 조그만 짐들은 작은 짐들은 괜찮은데 예. 큰 짐은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한 달 하다가 또 때려치우고 처음에는 적응하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떡지가 떡도 배운다. 떡도 해보고. 떡지가 떡도 해보고. 아니 근데 기술은 원래 전기 기술이 네, 있었는데 왜 근데 처음부터 그걸 안 하고 딴 걸 그때는 기술이 돌았어요? 없었지. 아니, 그치? 기술은 북한에서부터 배워왔는데. 북한에서는 여기 한국이 기술을 보다도 북한 기술은 이게 써주지 않으니까. 그때는 써먹을 수가 없는 기술이었구나 그때는. 그때는 배낭기가 전동기만 제가 수리했으니까 아. 이런 전기 내선 이런 거는 제가 감당이 안 되는구나. 못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서 배낭기 전동기 만드는 큰 대기업이 취업해야 되는데 우리는 취업도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아. 그 전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생각, 그다음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 생각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전기를 배우면 예. 굶어는 안 죽는다, 먹고는 산다. 지구가 세상에 망해야 전기는 늘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전기는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는 전기는 배워놓으면 먹고는 산다. 아버지 그런 생전에 말씀하는 게 있었거든. 거기 예. 귀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머리에. 그래가지고 전기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 전기를 또 신문을 보고 그 뭐야 전기 팀장이 사람들 예.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만나자요. 그래 예. 만났더니 전기를 이렇게 이런 거 할 줄 아나 그때는 나 모릅니다. 배워야 되죠. 그러면 하루에 얼마 주겠습니까? 그럼 5만 원 준대 우리는 그때 예. 조공이니까 2000년도니까 5만 원 줄 테니까 예. 전기 배워가면서 자기가 일하자 팀으로 다니면 그래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같이 그 어디야 천안의 탕정에 예. 탕정이 그 뭐야 삼성전자 프로젝트 할 때라고요 그때. 예. 그때 제가 곧만 시작할 때니까 거기서 두원 전기 두원 ENC 거기 크잖아요. 네. 거기 이제 소속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5만 원씩 받고 예. 데모도 지냈죠 처음에 가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예, 그래서 타고났어. 어깨 너머로 이거 절대로 그 기술 안 배워주거든요. 그렇겠죠. 예, 무조건 기술 배우면 자기를 치고 나가니까. 그렇지. 그것도 자꾸 심부름만 계속 시켜야 되니까. 예. 그거 도저히 심부름 하는 것도 보통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 무조건 기술을 배워야 내 너를 디디고 일어서야 되겠구나. 이 야심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어깨 너머로 기술하는 거 배우고 저녁에 오면 또 그림까지 수첩 그래가지고 책도 보면서 공부도 하면서. 공부 좀 하면 또 내절로 오늘 일한 거 어떻게 한 거 영어도 쓰고 영어가 외래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영어를 많이 쓰니까 이게 또 그렇지. 그것도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도 힘들지. 모르죠. 그렇지. 뭘 가져라는 거야 뭐야. 그렇지. 그래 용어를 오늘 도라이바 벤치 이런 건 다 아는데 예. 또 무슨 자재를 뭐 가져라 뭐 전선 또 뭐 CV 가져라 SCV 가져라 전선 SCV고 CV는 어떻게 뭐 그걸 내절로 물어보면서 어깨는 보고 전선 그림 표시하고 이건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 그 기호를 쓰고 이러면서 제가 좀 조금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실력이 이제 이제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는 도면도 보고 도면 없어도 이제 현장 막 제가 쳐주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보고서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만 원씩 받으면서 했는데 예, 5만 지금은 원부터 좀 많이 받죠. 이제는 일당에 25만 원에 30만 원. 와, 괜찮네. 이제 한국에서 잘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정도 실력, 그 정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좀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인정을 받았네, 그죠? 인정받고 이제 어디 가서 현장도 제가 맡아서 25만 원, 해달라 30만 하면 원. 그러면 가서 내 연장 차에 다 있으니까 트럭이 다 싣고 다니니까 연장 있으면 연장을 30만 원. 쓸 때는 30만 원 주고 연장 안 갖고 하면 없을 25만 때는 원. 25만 원. 그러니까 기술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고소득자. 시모 기자님 좋겠어요. 한국 분들도 이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은혜죠. 뭐. 그러게요, 하나님 은혜죠. 집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그렇지. 애들도 이 세상에 저는 아예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포기했는데 집사람 만나가지고 또 우리 그 두 분이 만나게 같은 아들도 해주고 이제 같은 상황의 두 분이셨는데 두 분이 만난 건 이제 한국에서 만난 거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 북한 분들 모이는 그 모임에서 모임에서 만났어요? 또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소개받고 소개받고 저 사람 알게 됐죠. 그걸 만나서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라 서로 마음이 대화가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오키자매가 북한 민영이잖아. 그지? 솔직히 얘기해봐. 우리 북한에서 들어온 얼굴이 이쁘죠. 키지?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보통 남북녀라는 말이 있는데 그 여자들 얼굴 동그란 형을 다 북한에서 미인이라 그러잖아요. 동그란 형을? 우리 남한은 어떤 형을 미인이라고? 약간 좀 길쭉한 거. 얄팍하고 이렇게 북한은 이렇게 약간 동그란 형. 둥근둥근한 형이 귀엽고 이쁜 형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모 기자매님이 북한 그런 형이네. 미인형이야. 북한 미인형이네.
계시고 우리 두 자녀 천미하고 우진이 이렇게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북한에서는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제 여기 한국에 오셔가지고 북한에 중국에서 물론 이제 조금 교회 다니면서 들었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어떤 그걸 이제 좀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어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배웠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런 거 이제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처음에는 뭐 성경을 제가 뭐 조금 가까이서 얘기해 성경을 좀 책을 보고 듣고 뭐 했지만은 차마 뭐 예수님이 살아 계셨냐 뭐 우리를 위해서 뭐 대속 제물로 안 믿어졌구나. 그래서 돌아가셨나 예. 신이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처음에는. 그러다가 제가 오면서 경험을 많이 경험을 해도 제가 크게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서 사실 예, 그죠? 하면서는 형식상이고 아시니까 급하니까. 급할 때만 그 예수님을 찾고 예. 그다음에 조금 내가 거만해지면 또 제가 또안 찾고. 생각 없이 또 안 찾고 예. 다 내가 잘해서 모든 게 되는구나 생각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로 이렇게 세상 교회 만나가 제가 다니면서 그 목사 설교 조금 저 설교할 때마다 제 지난 날에 돌아온 걸 같이 비해 보거든요. 비해 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나를 그걸 선택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 오게 했구나. 그걸 절실히 느끼게 됐죠. 그래가지고 네. 조금 믿음이 좀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런 내 같은 죄인데 진짜 벌레보다 못한 죄 같은 거를 지금까지 이까지 인도해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떳떳이 살 수 있게 해준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은혜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게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너무 말씀도 잘 들으시고 또 침례도 우리 교회 네. 오셔서 받으셨고 그랬죠. 제대로 된 교회 만났구나 하고 제가 항상 그건 그래요.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 잘 만났어요. 자, 우리 정자매님 근황에 대해서 혹시 뭐 하실 말씀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정자매님 전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아니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슬로건이 그렇잖아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구하고 약한 자가 뭐 그렇게 말씀. 저는 항상 그 말씀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삶의 사명이 정말 전도하는 일 외에는 뭐 제가 지금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은 이미 다 뭐 저보다 더 훌륭하게 잘 돼 있으니까 네. 이제 남은 사명은 정말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원래 정자님은 그 통장 하신 것도 사실은 그런 네, 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통장해서 결국은 이 가정도 네, 알게 된 거고. 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또 목사님한테 감사한 게 또 제가 갈매동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럴 때는 항상 후원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러니까 제가 더 보내주시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 새삼침례교회라고. 뭐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네. 거울 갖다 놓은 것도. 그렇죠. 거울 갖다 놓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자치회 거기서 또 나 뭐 사람 하나 구해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떤 자매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안 되면 또 다른 자매님. 근데 이제 갈매동에 사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 교회 그렇죠. 사람들 중에서 네, 젊은 네.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또 전도하려고 한 분이 또 최근에 또 세상 떠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너무 가슴 아프죠.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노인 일자리 처음 시작할 때 그 친구 근데 이렇게 복막 투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보면 걔가 언니 같은데 길에서 나만 뭐 언니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언니 내가 굉장히 멋쟁이였었는데 이렇게 복막 투석을 하면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옷이 언니 내가 이게 좋은 옷인데 이제 이렇게 이래서 못 입으니까 언니 입을래? 이래가지고 그럼 전 다 갖고 오고 그래요. 예. 그럼 만날 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야 예수 믿어야 돼. 너 교회 좀 와야 돼. 아 언니 알았다. 내 절에 다니는 것도 알잖아.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연락이 끊어지고 부고가 왔어요. 아이고. 제가 너무 내가 충격 받으셨겠다. 충격을 엄청. 받아가지고 그죠? 그 딸이나 아들을 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근데 제가 갔어요 장례식에. 내가 엄마랑 이웃에 있었고 나를 항상 언니라고 불렀던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옷도 주고 백도 주면서 언니 이거 언니 써 이런 적이 정말 엄마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근데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그렇지. 더 찾아갈 걸. 예.
진작에 복음을 예,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진작에 최근에 뭐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친정 엄마도 몇십 년 동안 믿을 거야 이러다가 돌아가실 뻔했는데 다시 회복해가지고 우민이가 친정 어머니. 네, 친정 예. 우민이가 이제 할머니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엄마가 그래도 구원받고 요양원에서 한 3년 동안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네요. 저는 그게 너무 장례식이 너무 저는 행복했어요. 저는 그 입간이 정말 슬프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 20명 뭐 조카 다 있는데 내가 은민아 할머니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뭐 기독교식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예. 은민아 할머니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해. 근데 네 이러면서 은민이가 이제 그죠? 우리 정의미 목사인데 그죠? 네. 예, 조카가 목사죠. 할머니는 이미 예. 구원받으셨고 예수님 믿으셨고 할머니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시지만 할머니 영혼이 이미 천국에 가셨다. 그렇게 거기서 복음을 딱 전했어요. 예. 저는 정말 내가 본 조카 장례식에서 정의미 목사가 그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요? 거기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어. 내가 본 장례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이다. 제가 그런 생각도 했고 위로를 받았어요. 예.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참 좋았어요. 우리 하성남 형제님 살아온 이야기 늘 궁금했거든요. 오늘 그래도 제 궁금증도 많이 풀렸어요. 정말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거 정말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우리 교회 회원이 되신 거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교제 그래요.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